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유난히 비극적이고 잔혹한 밤으로 기억되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궁궐의 붉은 피가 왕좌의 주인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린 그 충격적인 사건 말이죠. 과연 어떤 이들이 이러한 거대한 비극을 계획하고 실행했을까요? 그리고 그 암흑 같은 밤, 숨겨진 왕실의 비밀스러운 계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왕위 계승의 정당성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미스터리 속에서 한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피의 밤, 계유정난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계유정난의 이야기는 아마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단 며칠 밤낮으로 조선의 역사를 뒤바꾼 그 비밀스러운 계획의 전모를 지금부터 함께 추적하며 역사의 해법을 찾아 떠나볼까요?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은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성군, 세종대왕의 갑작스러운 승하와 함께 시작됩니다. 위대한 왕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뒤를 이은 문종은 병약하여 채 2년도 왕위에 머무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조선은 이제 9살의 어린 왕, 단종을 맞이하게 되었죠. 어린 왕의 즉위는 곧 왕권의 약화를 의미했습니다. 아직 나라를 이끌기에는 너무나 어린 임금이었기에 국정의 실권은 자연스럽게 원로 대신들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당시 조정의 중심에는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북방개척의 영웅이자 노련한 정치가로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국정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두 기둥처럼 나라의 기틀을 잡고 있었던 셈이죠. 이들 원로 대신들은 왕실의 어른으로서 어린 단종을 지키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듯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된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왕실 내부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처럼 위태로운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어린 단종이 용상에 앉아 신하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위태로운 작은 배가 거친 파도 위에 홀로 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 대신들은 국정을 논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죠.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듯 했습니다. 이때 한 인물이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었죠. 그는 겉으로는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무언가 거대한 야망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궁궐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그는 홀로 무언가를 응시하며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 원로 대신들이 국정을 장악한 상황, 그리고 그들을 견제하듯 조용히 세력을 키워가던 수양대군의 존재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조선 초기의 정치적 배경은 겉으로는 안정된 듯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불안한 균형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균형을 깨뜨릴 첫 번째 움직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어린 왕의 불안한 왕좌를 둘러싼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균형을 무너뜨린 첫 번째 움직임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밤중에 시작되었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조선의 수도 한양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모두가 평화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지만 사실 이 밤은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피비린내 나는 폭풍의 서막이었답니다. 바로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는 인물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야망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이날 밤, 수양대군은 은밀히 준비해온 병사들을 이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당시 조정의 실세였던 영의정 김종서 대감이었습니다. 김종서 대감은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권력을 견제하던 핵심 인물이었기에 수양대군에게는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던 것이죠. 깊은 밤, 김종서 대감의 집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깨고 무장한 병사들이 급습했죠.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자객들은 김종서 대감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미처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조선의 기둥 하나가 맥없이 쓰러진 순간이었죠.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사건은 앞으로 펼쳐질 비극적인 밤의 시작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탄이었습니다. 김종서 대감의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양대군 세력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조정의 핵심 인사들을 목표로 삼아 동시다발적인 숙청작전을 펼쳤습니다. 좌의정 황보인 대감, 이조판서 조극관 대감 등 단종을 지지하고 수양대군을 견제하던 모든 세력들이 그들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죠.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 횃불이 어둠을 가르고 번쩍이는 모습, 그리고 무장한 병사들의 거친 발걸음 소리가 한양 도성 곳곳에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을 겁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었고 과연 이 밤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을 거예요. 궁궐 안팎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이끄는 무장 세력은 거침없이 궁궐로 진입했고 궁궐 경비를 담당하던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왕명을 사칭하며 혹은 무력을 앞세워 궁궐의 주요 요새들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궁녀들과 내시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어린 단종은 이 모든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살 남짓한 어린 왕에게 이 밤은 얼마나 길고도 잔혹했을까요? 자신의 숙부가 일으킨 피해 쿠데타 현장에서 그는 아마도 세상을 잃은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속도와 잔혹함으로 전개된 쿠데타는 단 며칠 밤낮 사이에 조선의 권력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수양대군은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세력을 제거했죠. 이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한 왕조의 정통성과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신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어린 왕은 자신의 왕좌가 위협받는 현실을 절감해야 했습니다. 이날 밤의 사건들은 단순한 정치적 격변을 넘어 인간의 권력에 대한 탐욕이 얼마나 무섭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아닐까요? 궁궐을 장악한 수양대군의 눈빛에는 승자의 냉혹함과 함께 이제 막 손에 넣은 절대 권력에 대한 만족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어린 왕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이 드리워져 있었죠. 그날 밤, 조선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단종의 무력한 시선 앞에서 수양대군은 칼을 휘둘러 모든 반대 세력을 잠재웠고 이제 궁궐의 주인은 명백히 달라졌습니다. 이 피의 밤이 남긴 상처는 과연 어떻게 아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린 왕 단종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결정적인 순간, 그 긴장감 넘치고 비극적인 드라마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로 얼룩진 그 밤이 지나고 조선의 아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를 품고 밝아왔을 겁니다. 궁궐의 주인은 명백히 바뀌었고 어린 단종의 어깨 위에는 이제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의 무게가 드리워졌죠. 수양대군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거침없는 태도로 자신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어갔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그는 어린 단종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상황으로 봉하는 조치를 단행하며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55년 윤 6월, 그는 스스로 왕위에 오르니 바로 조선의 제7대 왕 세조의 탄생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쿠데타는 결국 승자의 냉혹한 결단력과 집념이 빚어낸 결실로 역사에 그 이름을 선명히 새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상에 선 세조의 등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계유정난으로 희생된 김종서, 황보인 등 충신들의 가족들은 연좌되어 혹독한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들의 흔적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서 가장 가혹한 운명을 맞이한 건 바로 전왕, 단종이었죠. 상황의 자리마저 위태로워진 그는 결국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멀고 낯선 영월 땅으로 유배되는 신세가 됩니다. 한때는 조선의 임금으로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어린 왕이 이제는 적막한 유배지에서 홀로 고독과 싸우는 처지가 된 겁니다.
영월에서의 단종의 삶은 너무나 쓸쓸하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견제와 감시를 받았고 작은 움직임 하나조차도 역모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죠. 결국 1457년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그는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한나라의 왕이었던 이가 폐위되고 쓸쓸한 유배를 거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이 서사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기록으로 남아있죠. 그의 짧지만 파란만장했던 삶은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 욕망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슬픈 거울이 아닐까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졌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저미게 합니다. 계유정난은 단순히 왕의 자리가 바뀐 사건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치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자신의 쿠데타에 동참했던 공신 세력인 훈구파를 전면에 내세워 통치체제를 재편했죠. 그는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 편찬을 시작하며 국가 기틀을 다지는 데 힘썼지만 그의 통치 아래에는 언제나 피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한 듯 보였을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든 다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오랫동안 조선 사회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조선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어떻게 희생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죠.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은 후대 사람들에게 권력의 본질과 역사의 아이러니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한 왕조의 정통성을 뒤흔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던 것이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과연 우리는 이 피해 서사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그날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권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 피해 서사가 남긴 그림자는 조선 사회를 깊이 뒤덮었고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는 그날 이후 조선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계유정난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수양대군이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는 단순히 왕위를 찬탈한 것을 넘어 조선의 정치 지형과 문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방식까지 송두리째 뒤바꾸는 격변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핏빛으로 얼룩진 그 밤은 조선의 역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정난의 성공으로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수양대군은 이제 더 이상 대군이 아닌 조선의 새로운 주인이 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주변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1455년 결국 어린 조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의 제7대 왕, 세조로 등극하게 되죠. 용상에 앉은 그의 모습은 승자의 냉혹한 결단력과 함께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권력의 거대한 무게를 동시에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자신의 쿠데타에 동참했던 훈구파 공신들을 전면에 내세워 통치체제를 재편했고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 편찬을 시작하며 국가 기틀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은 겉으로는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과거의 상처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는 언제나 비극적인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의 운명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는 상황으로 잠시 머물렀지만 곧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멀리 영월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것을 잃고 외로운 유배길에 오른 단종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저미게 하는 쓸쓸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매일 밤 쓸쓸함과 고독 속에서 잠 못 이루며 과거의 영화를 되뇌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1457년 결국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비정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7살의 어린 나이로 생을 마감한 단종의 비극적인 최후는 계유정난이 남긴 가장 크고 아픈 상처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죠. 단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조선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단종 복위를 꾀하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
그리고 절개를 지켜 은둔한 생육신과 같은 수많은 충신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이어지며 조선의 살림 세력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기록되었지만 이 피해 드라마 속에는 절대 권력의 무서움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세조의 강력한 통치 아래 조선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이 과거를 되묻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은 단순히 왕위 찬탈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왕실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훈구파와 살인파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깊은 씨앗을 뿌리게 되었죠. 또한 강력한 왕권을 지향했던 세조의 통치 방식은 이후 조선의 정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었고 죄 없는 백성들은 왕실의 비극을 고스란히 감당하며 격변기를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줄까요?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장 속에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무력하게 쓰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하면서도 명확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시대의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고 그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물지 않은 채 역사 속에 깊이 새겨졌다는 사실이죠. 500년 전 조선의 한밤중 그 피로 물든 궁궐에서 벌어진 드라마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패자의 눈물과 잊혀진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권력의 유혹과 인간의 야망이 빚어낸 비극은 과연 과거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